집가 상승률이라고 하죠.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곳이 2년 연속으로 용인시 처인구가 꼽혔어요. 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이라고 하는 곳이 평당 20만 원 정도 하던 토지가 최근에 매물 나온 걸 보니까 130만 원에 올라갔더라고요. 누가 땅이 계속 오르는 사람들은 오른 부지 땅을 또 팔아서 또 인근에다 또 땅을 사가지고 또 묵혀두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땅값이 오르니까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시행사 시공사들이 건물 자재값도 올라, 인력값도 올라, 거기다 땅값까지 상승했다? 마진이 안 남는 거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또 거기에서 땅이 없이 그냥 가게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값 오르는 게 그렇게 달갑진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김지현 기자가 기사 쓴 것 중에 주민들도 굉장히 맞습니다.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려는 기사를 쓰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첫 번째가 폭파 소음이랑 공사 소음, 그다음에 분진, 그리고 이제 뭐 진동 같은 것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12시 반쯤에 한번 발파 작업을 하더라고요. 낮 12시 반에. 그게 자주 있나 봐요. 맞춰서 간 건 아니잖아요. 많게는 하루에 3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게는 3번 정도 하고 거의 매일 하는 거네. 네, 정해진 시간대가 약간 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분쟁이 있으니까 좀 소음이 좀 과한 곳은 잠깐 정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깊숙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뭐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주민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주택가 쪽에서 조금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다가 갑자기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씨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주민들이 바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309쯤에서 터진 소리겠네요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아시냐 그랬더니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어느 지역, 그러니까 어느 공사 구역에서 이제 이렇게 터졌는지를 대충 짐작을 하시는 거예요. 오죽 많이 들었으면 그러니까. 어디에서 터지는 소리까지인지도 이제 감으로 이제 아시는구나. 그쪽에 좀 노후된 빌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 빌라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저도 놀랐던 게 바로 앞에 45m 거리에 공사 현장이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 거예요. 45m는 거의 바로 앞에요. 그렇죠. 눈으로 보면 보이는 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바로 앞에가 있는 그 빌라가 20년 정도 된 노후 빌라예요. 빌라에 금 같은 게 가는 거죠. 진동으로 인한 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는데?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몇 번씩 이런 진동이 있으니까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좀 이게 뭐 그냥 원래 있던 금인가 싶기에는 1층에도 동일한 구역에 그 금이 있는데 2층에도 3층에도 동일한 구역에 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진동의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생긴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근거는 여전히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SK 그쪽에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한 어떤 원인이 이 진짜 진동 때문이다라는 게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주민들의 주장으로는 전에 없던 어떤 그런 균열들, 크랙 같은 것들이 계속 이 공사 이후에 점점 더 생겨나고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제 어떤 소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지역 주민들에게는 좀 많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50m 정도, 45m 정도면은 그 진동이 거기에 팡 터진다고 하면은 그 진동은 충분히 느껴지겠네요. 좀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 밥 먹다가 이렇게 막 지진 느낌으로 이게 팡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닌가? SK 하이닉스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이제 SK 에코플랜트 쪽인데 현장에서 이제 SK 에코플랜트 이제 사람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사실 이게 이 문제가 굉장히 애매했던 부분은 뭐냐면 SK 에코플랜트는 굉장히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그 기준치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인정을 해요. 사실은 주민들도 기준치를 지켜가고 하는 건 알고 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기준치라면 이거를 하루 종일 듣고 있다고 하면 기준치 미만의 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피해는 피해를 없다고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 이상의 피해는 명확히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지만 이 데이터로 알 수 없는 이제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고통들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SK 에코플랜트 쪽도 사실은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피해에 대한 주장이 주관적이라는 거죠. 어디까지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거가 애매한 거죠. 이거를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이쪽에서는 우리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너도 나도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하나 인정을 하는 순간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함부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않겠다 라고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심지어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라는 표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피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순간 보상으로 바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K 에코플랜트에서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이게 정말 피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따져봐야 되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SK 플랜트에서 지금 어쨌든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6차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차까지 조사 있었을 때 뭐 이제 실제로 인정되는 어떤 피해들에 대해서도 뭐 수리공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지원을 하고 또 SK 에코플랜트 쪽에서는 사실은 그런 주장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어쨌든 우리가 남의 어떤 이 터전에 와서 이 터전을 어떤 좀 평안을 훼손하는 거는 뭐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공사나 사실은 그쵸. 다 그런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쵸. 그렇게 뭐 그런 상황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에코플랜트에서도 이제 뭐 원산면 주민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야유회를 가실 때 이제 막 이렇게 뭐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리고 워낙에 그쪽이 또 버스 같은 것도 잘 안 다니니까 또 이제 이런 봉고차 같은 것도 운영을 하면서 버스처럼 운행 같은 것도 지원도 해주시고 그런 또 굉장히 어떤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환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주민들의 양해를 구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피치 못한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심적인 어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그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나왔던 것들이 하나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어떤 그런 진동 소음 이런 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폐기물 문제입니다. 산단이 생기면서 그 산단이랑 그쪽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또 입주해 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 같은 것들을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또 같이 산단에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는 게 일종의 님비 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역은 굉장히 또 이제 막 그 번화가처럼 되는 그런 구역이 있는가 하면 왜 우리 동네는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는 거야? 하는 불만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쪽이 이제 중능리 쪽이라고 이제 원산면에도 아래쪽 이제 그 폐기물 시설이 산단 아래쪽에 있는 그쪽인데 이쪽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죠. 물론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만이겠지만 왜 우리 지역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는 거지? 하는 거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심지어 그 폐기물 시설이 SK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개 입찰 통해서 이제 관리하는 외주를 주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폐기물 업체들이 뭐 잘 해놓겠다고 해놓고는 그냥 묻어놓고 도망간다던가 하는 경우도 태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불안하다. 만약에 이 폐기물 시설을 만들 거면 SK가 직접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용인시에서 그냥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주민들이 관리를 하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SK 쪽에서는 그거 좀 힘들다. 만약에 주민들이 관리하고 싶으면 당신들도 공개 입찰로 들어와라.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폐기물 시설 문제가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도로 문제입니다. 이게 원산면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저도 이제 가보니까 왕복 2차선에서 뭐 넓어야 한 4차선 정도에 되는 그런 도로들밖에 없는데 공사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원산면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량들이 저도 갔는데 그 덤프트럭이랑 덤프트럭 사이에 운전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그 도로 아래에다가 배수로를 이제 까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도로를 막고 해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없고 좁은 도로까지 막고 이제 공사를 하니까 원산면 쪽에 이제 상권들이 죽어간다. 이것 때문에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죽어간다. 이런 어떤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런 어떤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요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용인시 쪽에서도 지금 일단은 반도체 산단에 대한 그 TF팀을 계속 구성을 해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이라던가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계속 접수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용인시 쪽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산면에 대한 이야기들 재밌게 들었고요. 취재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다음 재밌는 취재로 재밌는 기사 나오면 또 인터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